얼마 전 광고인이지만 최근 도끼다의 작가로 더 잘 알려진 TBWA 박웅현님의 해적의 시대를 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기업의 조직문화 구축 관련 일사불란한 시스템적 접근을 뒤로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적처럼 유연하게 행동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내게 흥미로웠던 것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용한 미친 시대라는 표현이었다. 미치지 않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의 속도와 폭, 깊이를 표현한 것인데 한 예로 예전엔 10년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 변화의 속도와 폭이 주는 치열함, 그래서 그야말로 제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쓰는 나의 일정표는 내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모두 오픈되어 있다. 그 얘긴즉슨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대면 소통을 하거나 보고할 일이 있으면 비서와 이야기하고 그냥 일정을 잡으면 웬만하면 모두 반영된다. 임원이 되고 나서 일정 조율의 효율을 위해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하기보다 일정도 구성원의 우선순위가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 그렇게 일에 관련된 일정을 오픈하다 보니 대면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성원들이 정하고 내 일정을 그들이 채운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업무 일정은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빈틈없이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쁘고 꽉 찬 일정이 일상이 되다 보면 그야말로 어떤 주는 월요일 리스크 미팅으로 시작했나 했는데 바로 금요일이 코앞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일상이 되어버리니 더욱더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그야말로 별일도 없이 시간만 엄청나게 빠르게 흐른다라는 느낌이다.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치열하고 빠른 속도로 전개될 때, 그리고 그 바쁨의 기간이 지속될 때 쓰이는 단어가 번아웃이다.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인 탈진 상태가 번아웃인데 사실 미친 듯이 흐르는 일상에서는 본인의 번아웃 시그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완전히 무너져야 그 실상을 깨닫게 되는데 그땐 이미 늦은 게다. 최근 조직에서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이유 중 공황장애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꼭 일치하는 통계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2021년 20만여 명으로 44.5% 증가했다고 한다. 공황장애란 뚜렷한 외부 위험이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강한 공포나 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 발작이 올까봐 지속적인 걱정을 가지게 되는 상태인데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인 중에서도 이러한 공황장애로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증상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 예전에는 과민한 성격 정도로 치부했던 이러한 증상들이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또 치료를 하면 나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번아웃이나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의 공통점은 스스로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다양한 삶의 이벤트와 미친 듯한 속도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한다. 물론 나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살면서 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되고 일상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 번아웃이 되거나 예기 불안의 지속을 겪게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열한 속도로 전개되는 삶 가운데서 결국 내 삶에 대한 컨트롤을 놓지 않으려면 강력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멈춰서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 멈춰서서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나를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무엇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목표점은 무엇인지, 그 목표 성취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의 삶에 대해 그 순간만큼은 깊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삶의 주인으로서의 내가 보인다. 멈춰서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자신과 삶에 대한 성찰이다. 미친 듯이 흘러가는 일상에서 성찰을 위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한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와 용기 없이는 어렵다. 하루에 한 번이던 일주일에 한 번이던 빈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삶을 멈추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을 해야 미친 시대를 내 삶 속에서 컨트롤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결론은 미친 듯한 속도로 흘러가는 주변을 나의 삶 속에 녹여 내 것으로 만들고 통제하려면 멈춰야 한다. 이젠 멈추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멈춰야 보이는 것을 넘어 멈춰야 사는 시대가 되었다.